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리빙 로얄 오너 이성구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내용은 하이리빙 사업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하이리빙 사업의 비전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첫째, 하이리빙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이리빙 사업자 개개인이 또는 내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전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리는 비전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비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하이리빙 회사는 정직한 회사인가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회원들에게 맨날 거짓말만 한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한다거나 한다면 우리는 이 회사가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죠. 항상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회사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하이리빙을 100% 신뢰합니다. 때로는 너무 정직해서 좀 이런 건 좀 편법으로 어떻게 안 되나 하는 것마저도 회사는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회사인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회사가 과연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회사인가? 회사가 아무리 정신이 좋고 투명하고 해도 그 회사가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오래 지속할 수 없는 회사라면 우리는 그런 회사와 함께 계속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회사인가를 알아보는데 하이리빙 사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신 사옥은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이 사진은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서울 시청 앞 광장입니다. 여기가 시청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덕수궁. 저쪽으로 가면 광화문. 이리로 가면 명동. 그러면 하이리빙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요 건물이 하이리빙 건물입니다. 하이리빙 본사가 들어가 있는 사옥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귀퉁이에 찍어놨냐고요? 이 멋진 광경을 찍으려다가 찍힌 거니까 귀퉁이에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서울시 중심지 요지에 이런 사옥을 가지고 있다면 재정적으로는 안정된 회사구나 라고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될 건 사업가 정신이 있는가 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는 일반적인 비즈니스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정말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어떤 할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하이리빙 사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회사의 주인은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가족이 회사의 주인인데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이죠. 해표 식용유를 창업하셨던 우리 신명수 회장님이시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신문기사에 신 전 회장은 7, 80년대에는 세계 젊은 최고 경영자 연합회인 국제 YPO의 본부 집행위원을 역임하며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했다라는 얘기 나오죠. 89년에 모교인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MS-신 펀드를 만들어서 한국학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미국 내에서 한국학과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연구가 척박한 상황을 보고 한국 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사실 재벌이라면 이 정도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전경련 환경위원장을 역임하며 환경과 관련한 경제정책과 법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환경에도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될 건요. 당연히 좋은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인가 하는 걸 알아봐야 되겠죠. 사실 하이리빙 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이리빙 제품 정말 좋아, 정말 끝내줘, 이런 얘기를 듣는 회사죠. 자, 우리가 회사를 선택할 때 있어서 회사의 내용과 그 다음에 경영자의 마인드, 그리고 제품을 알아봤다면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게 뭘까요? 맞습니다. 보상 플랜입니다. 과연 돈을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또 정당한 방법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보상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보상 플랜에 대한 강의가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만 진행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보상 플랜을 강의하기 전에 우리 용어부터 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하이리빙에는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는 용어들을 좀 쓰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HP, 또 CP 이런 용어들인데요. HP는 장려금률 및 직급 산정을 위한 제품별 고유 점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CP는 장려금 산정을 위한 제품별 고유 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실제로 장려금을 산정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CP 점수에다가 장려금률을 곱합니다. 자, 장려금률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HP를 근거로 해서 장려금률이 나오고 그 나온 률을 CP 점수에다 곱해서 내 장려금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의 한 달 실적이 HP가 110만 점이고 CP가 120만 점입니다. 그렇다면 HP 110만 점을 가지고 이분이 받아갈 장려금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표가 따로 있는데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장려금률은 6%입니다. 이 6%를 기억해 놨다가 장려금을 계산할 때는 이 CP 점수 120만 점에 6%를 곱해서 72,000원이라는 장려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한 달 실적이 HP가 120만 점이고 CP가 110만 점인 경우도 생깁니다. 요즘에 가끔 HP 업 프로모션 이런 걸 하면요, HP가 CP를 역전하는 경우도 가끔 생기죠. 이런 경우라면 장려금률은 120만 점을 근거로 해서 9%가 적용이 되고요. 이 9%를 CP인 110만 점에 곱해서 99,000원이라는 장려금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대충 그런 줄은 알겠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HP든 CP든 한 가지만 하면 안 될까? HP, CP 좀 복잡하지만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자, 볼게요. 만일 HP만 있고 CP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이리빙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1996년도의 독립기준은 500만 점이었어요. 그리고 장려금률은 1차 장려금이 17%였습니다. 총 장려금은 500만에 17%를 곱한 85만원이고요. 밑에 사람들 빼주고 남은 돈 평균적으로 50만원 정도가 하이패밀리의 수입이었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20년 넘게 흐른 2022년에 독립기준은 얼마인가요? 역시 500만 HP입니다. 그리고 장려금률도 17%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총 장려금 85만원, 그리고 평균 장려금 5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똑같은 돈을 받는 건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96년에 50만원과 2022년에 50만원 같은 값어치의 돈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돈입니다. 아마 1996년에 50만원은 지금으로 보면 한 100만원? 100만원 이상 값어치가 있겠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계속 흐른다면
계속 똑같은 50만 원을 받게 된다면 나중에는요 50만 원을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 먹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하이리빙에서는 CP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CP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만들어진 거죠. 만일 CP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96년에는 500만 HP에 500만 CP입니다. HP와 CP가 같아서 장려금은 똑같이 50만 원을 받겠죠. 하지만 이 CP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는 거거든요. 제품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제품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A라는 제품이 만원에 만점, 만 HP, 만 CP였다면 제품이 올라간다면 CP는 같이 올라가고 HP는 멈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기준은 똑같이 500만이지만 물가가 올라갔을 테니까 CP는 1000만 정도로 올라갔겠죠. 그러면 이 CP의 17%인 170만원, 평균 약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CP가 처음부터 있지 않고요. 중간에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현재 하이리빙 하이패밀리의 평균 수입이 70에서 80만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CP가 있는 이유는 대충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수치는 HP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HP는 얼마인데 CP는 얼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치는 HP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CP가 그보다 높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입보다 평균 10%에서 20% 정도는 더 많은 수입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하이리빙의 장려금 플랜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이리빙의 장려금 플랜이 최근 들어와서 명칭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플랜 1, 소비생활 플랜, 교육 후원 장려금, 이건요 과거에 1차 장려금이라고 이야기하던 거고요. 플랜 2, 비즈니스 플랜, 후원 장려금. 후원 장려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것이 과거의 2차 장려금이고요. 직급 장려금이 과거의 3차 장려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보너스나 프로모션들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들이고요. 먼저 장려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장려금률이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모두가 대한민국 법률을 따르죠. 그 법률상 보면요. 회사의 장려금은 회사 매출액의 35%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전체 매출액 중에 35% 안에서 회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4%를 주는 거나 27%를 주는 거나 10%를 주는 거나 모두 합법입니다. 왜? 35% 안에서 주는 거니까. 하지만 36%를 주거나 35.1%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마음대로 주라 그러면요. 우리는 60% 줄래? 우리는 70% 줄래? 하면서 막 경쟁을 해서 회원들을 모집하다 보면 실제로 제품 가격, 제품을 만들었는데 들어가는 돈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마진율인 35%를 회사의 장려금 상한선으로 정해두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업체는 35% 이내에서 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고요. 하이리빙도 당연히 매년 전체 매출액의 34.85%, 34.89% 이 정도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려금률 35%를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일까? 자, 하이리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이리빙 전체 매출액의 35%를 가져다가 장려금, 플랜 1, 2 이런 일반적인 장려금도 주고요. 보너스 형태의 혜택도 주고 프로모션 형태의 혜택도 주고
기타 일시 프로모션들을 통해서 우리 장려금 35%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 매출액의 3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려금, 요 장려금만 35.7%로 나와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매출액의 35%라는 것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금액, 원 단위의 전체 금액의 35%를 주게 되어 있는데 장려금을 계산할 때는 CP에 곱한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보면요, 금액과 CP와 HP를 보면 금액이 CP보다 크고 CP는 HP보다 큰, 그래서 금액이 가장 큰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금액이 10,000원이라면 평균적으로 CP는 약 8,000점, 그리고 HP는 그보다 좀 적은 7,000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액의 35% 안에 이 모든 걸 줄 수 있는데 CP의 35.7%라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7, 8%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5%에서 한 7, 8% 정도는 이런 보너스나 프로모션 또는 기타 비용으로 회원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거고요. 이건 뭐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하이리빙과 타 회사는 계정을 나누는데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른 건지 알아볼게요. 하이리빙 예를 듭니다. 하이리빙은 연간 전체 매출액의 35%를 회원들에게 장려금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65%를 가지고 뭘 할까요? 그렇죠. 제품의 원가에도 사용하고요. 직원 월급도 주겠죠. 그 다음에 프라자를 운영하는 비용으로도 사용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비용으로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뭐 주주가 가져가거나 회사에 유보하거나 하는 일을 하겠죠. 여기서 다른 회사의 내용을 좀 보면요. 다른 회사는 이와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타 회사는 연간 매출액의 35%, 65%를 나누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이리빙에서는 매출액의 65% 안에서, 그러니까 회사가 투자하던 프라자 운영비를 타 회사에서는 매출액의 35% 안에서 센터 운영비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무슨 얘기냐? 회원들에게 줘야 될 돈 중에서 센터 운영비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회원들에게 사업에 대한 보상으로 가는 돈은 이 센터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매출액의 작게는 5%에서 많게는 7, 8% 정도를 센터 운영비로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사업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회사에서는요. 내가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센터 운영비는 회사가 주는 거예요. 회사가 주죠. 하지만 회사가 주는 모든 돈은 장려금입니다. 따라서 그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실제로 회원들에게 가는 돈이라는 거죠. 자, 하이리빙은 35%를 회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타 회사는 예를 들어서 센터 운영비가 7%다. 그러면 28%만 회원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계 회사는 이보다 더 참담합니다. 자, 볼까요? 센터 운영비가 회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매출액 65% 중에 보면 우리나라 회계에는 없던 배당금 또는 라이센스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건 뭘까? 배당금이나 라이센스라는 것은요. 배당금이라는 건 주주가 수익이 남았을 때 가져가는 돈을 배당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라이센스라는 건 뭘까? 라이센스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업자의 스폰서는 누구일까요? 미국 사업자겠죠? 미국 사업자도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흔히 라이센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그 A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해서 가져가는 돈이 라이센스입니다. 그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전체 65% 중에 제품 원가에 들어가는 돈은 매출액의 12%가 겨우 된다는 거죠. 여기서 12%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자회사가 수입하는 가격이에요. 그 가격 안에는 미국 회사의 제품 원가 플러스 미국 회사의 이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합친 것이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배당금이나 라이센스로 가져가는 비용이 매출액의 32%, 평균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가져가는 거죠. 회원들에게 되돌려주는 돈이 센터 운영비를 제외하면 27, 8%밖에 되지 않는데 회사나 미국 사업자가 가져가는 돈이 32%라면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을 정말 완전히 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가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이라는 걸 시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는 누구를 선정할까요? 어쩔 수 없이 하이리빙을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회원들을 위하는 회사, 그리고 수익이 남는 것을 대한민국에 모든 남기는 회사, 하이리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3년 연속으로요. 또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는요. 대한민국 봉사대상에서 UN 봉사대상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가져왔죠. 자, 본격적으로 장려금 이야기 해볼까요? 먼저 장려금 플랜 1 우리가 알고 있던 1차 장려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1차 장려금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내 한 달 실적이 1000점이 되면 3%를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요. 40만 점이 되면 6%, 300만 점이 되면 12%, 500만 점 이상이 되면 17%를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생활 플랜, 교육 후원 장려금의 기본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제가 어느 날 하이리빙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요. A, B, C 세 사람과 함께 소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에게 사업을 전달해준 분도 있겠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스폰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분들이 첫 달에 각자 10만 점씩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했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나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전체 실적을 내 실적으로 잡아줍니다. 당연히 스폰서로부터 시작된 전체 실적을 스폰서의 실적으로 잡아주죠. 스폰서의 50만, 나의 40만, ABC의 각자 10만이라는 매출액을 가지고 각자의 장려금을 한번 계산해보자 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1000점부터 500만 점까지 되는 장려금률 표를 다시 꺼내봤어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스폰서는 50만 매출액이니까 40만이 넘으니까 6%를 적용받아서 3만원이라는 장려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3만원을 스폰서가 다 가져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50만이라는 매출액 안에는 내 매출액 40만이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이 40만에 따르는 장려금을 먼저 빼줘야 됩니다. 자, 내 매출액 40만이니까 난 같은 6%, 24,000원이라는 장려금이 발생되었죠. 따라서 3만원에서 24,000원 빼주고 남은 돈 6,000원이 이번 달 스폰서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보너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 장려금 역시 24,000원 아니겠죠? ABC 몫을 빼줘야 돼요. ABC는 각자 10만이니까 3%씩 적용받아서 3,000원, 339, 9,000원을 빼주고 남은 돈 15,000원이 이번 달 내 통장으로 들어가는 장려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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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6,000원 다 더하면 3만원이 되는 거고요. 자, 1차 장려금의 기본 개념은 이런 거죠. 나보다 스폰서가 먼저 시작했지만 수입은 내가 더 많아요.
왜 내가 더 많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사업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나중에 시작했냐, 뭐 이런 것보다도요, 누가 더 열심히 일했느냐 하는 거죠. 스폰서는 나 한 사람에게 소개를 했지만, 저는 A, B, C 세 사람에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3명의 회원이 만들어진 내가 본인으로부터 1명의 회원이 만들어진 스폰서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로부터 시작된 회원이 A, B, C 조금 더 늘어서 D, E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또 내가 써보고 좋아서 A한테 자랑을 했듯이 A도 써보고 좋으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그 사람도 써보고 좋으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랑을 해서 세 번째 되는 달, 한 달 동안에 A로부터 시작된 전체 매출액이 100만 점이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또 B, C, D, E도 같은 이유로 회원이 증가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해서 100만 점씩 뭐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계산 편의상 이렇게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5그룹에서 100만 점이 일어나면 내 전체 매출액은 500만 점이 되는 거죠. 뭐 계산 편의상 내 매출액은 없다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당연히 없진 않겠죠. 자, 그래서 500만 점의 매출액이 일어나게 되면요, 교육 후원 장려금이 500만 점이 넘어가면 몇 프로? 예, 17%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17%로 나온 85만 원을 내가 다 갖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A, B, C, D 이 몫을 빼줘야 돼요. A는 100만이니까 6% 적용받아서 6만 원. 이런 그룹이 5개가 있으니까 5, 6, 30만 원을 빼주고 남은 돈 55만 원이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장려금인데요. 요건 HP를 근거로 해서 계산을 했다고 그랬죠. 따라서 실제로 지금 500만 매출을 이룬 분의 평균 수입은 이 55만 원보다 한 10%, 15% 많은 70에서 75만 원 정도 되고요. 뭐 많이 받는 분들은요, 훨씬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 정도 수입을 받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500만 매출을 한 사람을 우리는 하이 패밀리라고 부르죠. 플랜 1 교육 후원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 번 다시 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플랜 2 비즈니스 플랜, 그리고 플랜 3 보너스와 프로모션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다음번에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파이팅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